5월의 오후 작업실에 스며드는 햇살이 대나무 살을 비추며 금빛 무늬를 그렸다. 박연아는 여든에 가까운 손으로도 여전히 정확하게 우산살을 깎아내고 있었다. 10년을 넘게 이어온 손길은 마치 우산과 대화하는 듯 자연스러웠다. 할머니 차 한 잔 드세요. 손녀 지우가 따뜻한 둥글레 차를 건네며 할머니의 작업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12살 지우에게 할머니의 손길은 마법과 같았다. 평범한 대나무가 할머니 손을 거치면 어느새 아름다운 우산으로 변신했으니까. 지우야 봐라. 이 대나무 살이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너무 급하게 하면 부러지고 너무 천천히 하면 모양이 안 나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연아는 우산살을 조심스럽게 휘어가며 손녀에게 설명했다. 98개의 우산살이 모여 하나의 원을 이루는 과정은 언제 봐도 경이로웠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서린은 늘 그랬듯 단정한 차림새로 들어왔다. 명품 핸드백과 정장 차림새는 그녀의 직업인 패션 MD답게 세련되었다. 하지만 연아의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급한 기색이 보였다. 어머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서류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 혹시 빠진 게 있나 봐서요. 서린이 건넨 봉투는 두툼했다. 연아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여러 장의 서류 사이로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가 보였다. 이게 뭐지? 연아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계약서 상단에는 대한상사라는 대기업 이름과 연아 우산 디자인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연아 우산의 전통 디자인을 활용한 대량 생산 협업 계약. 연아는 계약서를 읽어가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우산 디자인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월 5,000개씩. 설이나 이게 무슨 일이냐?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했습니다. 좋은 기회거든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왜 내 도장이 여기 있지? 나는 이런 거 도장 찍은 적 없는데. 설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지우가 할머니와 엄마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작업실 구석으로 물러섰다. 그건 어머님이 깜빡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니다. 나는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어. 연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 넘게 한결같이 우산을 만들어 온 자신의 손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장의 기계로 대체될 뻔했다니. 어머님 요즘 수공예품 시장이 어려우신 거 아세요? 이렇게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태준이도 회사 일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했단 말이냐? 연아는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도장은 분명했지만 그 옆의 서명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다. 3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온 설인이 자신의 서명을 흉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우야 방으로 들어가거라. 연아가 조용히 말하자 지우는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설인아 이 서명도 네가 한 거지? 설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고? 가족이라면 더욱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연아의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렸다. 평생을 함께한 우산 틀들이 그 소리를 들은 듯 조용히 떨리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태준이 퇴근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설인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태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태준아 내 아내가 내 도장을 위조했다. 이게 진정할 일이냐? 연아는 아들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더욱 실망했다. 그날 밤 연아는 잠들지 못했다. 침실에서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손에 익은 길이었다. 작업실에 불을 켜자 오늘 오후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계약서가 놓인 작업대 위로 달빛이 스며들어 마치 법정처럼 엄숙해 보였다. 연아는 자신이 지난주에 완성한 우산을 들어 올렸다. 연보라색 한지에 매와 문양을 그려 넣은 우산이었다. 우산을 펼치자 작업실 전체가 부드러운 보라빛으로 물들었다. 내가 평생 만들어 온 것들이 모두 기계로 만들어진다면 그럼 내 존재 의미는 뭐가 되는 거지? 연아는 우산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요즘 전통 수공 예품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 새벽 4시 연아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계약 조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디자인이 대량 생산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월 일정액의 로열티만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건 내 우산이 아니야. 그냥 내 이름을 빌린 가짜일 뿐이다. 연아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겠다고. 설령 가족과의 갈등이 더 깊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평생 작품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했다. 이튿날 아침 식탁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태주는 신문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고 서리는 커피만 마신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지우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밥을 조금씩 떠먹었다. 서리나 어제 그 계약서 말인데. 연아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하룻밤을 세워 생각한 끝에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좋은 의도였어요. 어머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그녀도 밤새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좋은 의도라고?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 왜 나 모르게 진행했지? 어머님께서 워낙 보수적이시니까 아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단 성과를 보여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서린의 말에 연아는 더욱 화가 났다. 보수적이라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보수적인 것인가? 그래서 내 도장을 위조한 거냐? 위조라는 표현은 그럼 뭐라고 하지? 내 허락 없이 내 도장을 찍고 내 서명을 흉내낸 게 위조가 아니면 뭐냐? 태준이 마침내 신문을 내려놓았다. 엄마 아내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태준아, 너도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냐? 연아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태준의 표정에서 답을 알 수 있었다. 엄마, 저희 집 형편을 보세요. 제 월급으로는 지우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요. 서린이 제안한 이 계약이 성사되면 돈이 문제냐? 정직이 문제다. 연아가 식탁을 치며 일어섰다. 찻잔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 할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지만 연아는 지우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지우야, 학교 갈 준비해라. 연아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서린이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태주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급히 나갔고 연아와 서린은 마주 앉았다. 어머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만드시는 우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 달에 겨우 서너 개 팔리는 게 전부잖아요. 서린의 말은 사실이었다. 연아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작품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전통 기법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대한상사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에요. 어머님 작품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전 세계로 나간다고? 내 손길이 빠진 우산이 내 이름을 달고? 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린아, 내가 패션 MD로 일하는 걸 내가 반대한 적 있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걸 응원하지 않았냐? 그렇죠. 어머님께서 항상 이해해 주셨어요. 그럼 왜 내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지 않지? 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시하지? 서린이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 나에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거지.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연아는 일어서서 작업실로 향했다. 더 이상 대화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업실에서 연아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다. 자신의 디자인을 변형할 권리까지 대한 상사에게 있다고 되어 있었다. 즉, 자신의 이름을 걸고도 자신이 만들지 않은 완전히 다른 우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이건 내 작품에 대한 모독이야. 연아는 계약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반쯤 완성된 우산 한 개를 들어 올렸다. 연두색 한지에 나비 문양을 그려 넣고 있던 우산이었다. 붓을 들고 나비의 날개를 그려가며 연아는 생각했다. 이 나비 한 마리를 그리는데도 30분이 걸린다. 농도를 조절하고 붓질의 세기를 맞추고 한지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 정성과 시간을 요구한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스탬프나 프린트로 처리될 것이다. 내 우산과 똑같이 생겼어도 그건 내 우산이 아니야. 오후에 태준이 일찍 들어왔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다. 엄마, 대화 좀 해요. 태준의 표정이 진지했다. 연아는 붓을 내려놓았다. 태준아,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서린이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진행한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제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서린이 벌어오는 돈도 불안정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적어도 몇 년은 안정적일 수 있어요. 연아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의 현실적인 걱정도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태준아, 엄마도 너희들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는 없어. 잘못된
잘못된 방법이라니요? 어머님의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내 허락 없이 내 도장을 찍고 내 서명을 위조한 게 잘못된 거지. 태준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사실 그것이 핵심이었다. 계약 내용이나 경제적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문제였다. 그날 저녁 연아는 홀로 작업실에 앉아 오래된 우산 틀을 붙잡고 흐느꼈다. 이 우산 틀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거의 100년이 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아야, 이 우산 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란다. 우리 가문의 정신이 담긴 거야. 내가 이걸 지켜주길 바란다. 어머니,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제 이름과 손길이 장난처럼 쓰이고 있어요. 연아의 눈물이 우산 틀 위로 떨어졌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장인의 자존심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가도 연아는 작업실을 떠나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잠겨 있었다. 사흘째 되는 아침, 연아는 결심을 굳혔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설인과 태주는 연아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 일이 있어서. 연아는 짧게 답하며 계약서 사본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챙겼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연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다. 평생 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결하고 싶었다. 지식재산권 상담센터. 연아는 건물 안내판을 보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에 내려서니 여러 개의 상담실이 보였다.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연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몇 명 보였다. 89번 박연아 고객님. 네, 여기 있습니다. 연아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상담사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아는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계약서를 내밀며 자신의 도장이 위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이기도 하고요. 사문서 위조요? 네. 타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처벌 대상이에요. 연아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며느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고객님의 전통 우산 디자인은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죠. 상담사는 연아에게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고발을 통해 위조 행위를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면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사가 변호사 사무실 명단을 건네주었다. 그 중에서 김정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연아는 점심도 거르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연아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계약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한 상사가 이미 생산 준비를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더 늦으면 어르신의 모든 디자인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의 말에 연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가족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많아서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만든 우산들의 사진,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어르신의 진짜 서명과 도장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들 말입니다. 연아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집에 가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변호사님, 상대방이 제 며느리거든요.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의 평생 작품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우선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법정보다는 부담이 적을 거예요. 김정환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다.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조정 신청 비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이 결렬
종결되고 정식 재판으로 간다면 어르신의 형편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연아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를 샀다. 아무리 어른들 간에 문제가 있어도 아이는 다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서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시고. 변호사한테 다녀왔다. 연아의 말에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서린아 내가 한 일이 사문서 위조라는 걸 알고 있었니? 서린이 말문이 막혔다. 연아는 가방에서 변호사가 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다.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대. 그리고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지식재산권 침해야.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더욱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연아는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조정 신청을 할 거다. 법정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어. 그날 저녁 태준이 퇴근하자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린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태준도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정말 법정까지 가실 거예요? 태준아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 내 작품에 대한 자존심마저 포기할 수는 없어. 연아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을 드러냈다. 가족이라도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조정 신청 후 열흘이 지났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서린은 매일 변호사와 통화하며 대응책을 준비했고 연아는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지우는 그 사이에서 가장 힘들어했다. 할머니와 엄마가 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왜 이래요? 지우가 작업실에서 우산을 만들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지우야 때로는 어른들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우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지우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연아는 손녀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미안했다. 조정 날짜가 다가왔다. 연아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함께 동행했다. 어르신 긴장하지 마세요. 조정위원님들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미음자 형태의 테이블 주위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연아와 김정환 변호사가 한쪽에 앉고 서린과 그녀의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았다. 태준은 중간쯤에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장이 들어오자 실내가 조용해졌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판사였다. 오늘은 박연아 씨와 서린 씨 간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사문서 위조 관련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김정환 변호사가 일어나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연아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 위조된 도장과 서명,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연아 우산은 신청인이 50년 넘게 전통 기법으로 제작해온 수공 예품입니다. 각 우산마다 신청인의 손길과 정성이 담겨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작품입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연아가 만든 우산들의 사진을 제시했다. 조정위원들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서린 측 변호사의 차례였다. 조정위원장님, 피신청인 서린 씨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시어머니의 뛰어난 기술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서린의 변호사는 현재 전통 수공예 시장의 어려움과 대량 생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피신청인은 노인이신 시어머니의 판단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조정위원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왜 도장을 위조했습니까? 시어머니께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을 텐데요. 서린의 변호사가 순간 당황했다.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건 절차상의 실수였습니다. 절차상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도장을 구해서 찍고 서명까지 흉내내는 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조정위원장의 추궁에 서린의 변호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조정위원장이 연아에게 직접 물었다. 신청인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연아가 천천히 일어났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했다. 저는 제 우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지 않은 우산에 제 이름이 붙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평생의 작품이
제품이 기계로 복사되어 나가는 것을 막고 싶을 뿐입니다. 연하의 말에 조정실이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조정위원장이 서린에게 물었다. 피신청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린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면. 서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조정위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저희 가정 형편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그때 태준이 갑자기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정위원장이 허락하자 태준이 입을 열었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아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린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아내는 좋은 의도였다고 하지만 결국 어머니를 속인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용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준의 고백에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조정위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각자 복도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복도에서 연하는 김정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어르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작품과 명예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한편 서린은 자신의 변호사와 태준과 함께 있었다. 서린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러나 있었다. 여보, 당신도 나를 버리는 거야?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조정이 재개되었다. 조정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물었다. 양측 모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연하가 일어났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우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우산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우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연하는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다. 내 우산은 내 손으로만 완성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조정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조정 결과 해당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다. 서린은 연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대한 상사와의 계약도 완전히 취소되었다. 태준은 그 사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아내의 잘못을 인정한 이상 자신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이제 우산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실 거죠? 지우가 작업실에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연하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일이 있었지만 지우만은 변함없이 할머니를 따랐다. 그럼 우리 지우가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줘야지. 연하는 지우에게 간단한 도구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산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대나무를 다루는 방법, 한지를 바르는 기술까지. 할머니, 이거 정말 어려워요. 지우가 대나무 살을 깎다가 삐뚤어진 것을 보며 투덜거렸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단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어. 연하는 지우의 손을 잡고 함께 대나무를 깎았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자 대나무가 부드럽게 깎여 나갔다. 할머니 손은 마법 같아요. 마법이 아니라 연습이야. 50년 넘게 연습한 거란다. 며칠 후 지우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할머니, 색동무늬 우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린 건데. 지우가 보여준 스케치를 본 연하는 눈이 밝아졌다. 전통적인 색동무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이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통일감이 있었다. 지우야,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 볼까? 연하와 지우는 며칠 동안 새로운 우산을 만드는데 몰두했다. 지우의 젊은 감각과 연하의 전통 기법이 만나니 전에 없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했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 이름도 함께 쓰면 안 될까요? 지우의 제안에 연하는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의 이름만 고집했던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좋은 생각이다. 연하 지우 우산이라고 하면 어떨까? 와, 정말요? 제 이름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우의 기쁜 얼굴을 보며 연하는 깨달았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혼자만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한 달 후 연하는 지우와 함께 동네 장터에 나갔다. 새로 완성된 색동무늬 우산을 들고. 할머니, 정말 팔릴까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걱정 마라. 진정성 있게 만든 물건은 알아보는 사람이 있단다. 과연 연하의 말이 맞았다. 색동무늬 우산을 본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이 우산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저도 조금 도왔고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연아가 조심스럽게 가격을 말했다. 공장에서 만든 우산에 비하면 비싼 가격이었지만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의 가치를 생각하면 합당했다. 살게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워요. 첫 번째 손님이 우산을 사자 연아의 마음이 벅찼다. 지우도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할머니, 우리 우산이 팔렸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아는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야, 오늘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다. 뭐요, 할머니? 전통이라는 것은 혼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다.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지우와 함께 하니까 되더구나.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저도 계속 우산 만들기 배울게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우산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언젠가는 할머니보다 더 멋진 우산을 만들겠구나. 그날 저녁 연아는 작업실에 앉아 오늘 팔린 우산을 생각했다. 그 우산이 새 주인의 손에서 비를 막아주고 햇볕을 가려주겠지. 어디선가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겠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되찾은 거였구나. 연아는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잃은 것도 있었지만 손녀와의 새로운 인연을 통해 얻은 것이 더 컸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작업실을 부드럽게 비췄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우산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번에는 지우와 함께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새로운 무늬로. 연아는 작업대 위에 우산 틀을 쓰다듬었다. 100년 된 이 우산 틀이 이제는 지우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우가 언젠가 자신의 후손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전통은 이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가문의 우산은 계속될 거예요. 연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내일 만들 새로운 우산을 상상하며 작업실 불을 껐다. 집안이 조용해진 후에도 연아의 마음은 평온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지우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더욱 행복했다. 연아 우산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었다.